이곳은 경기도 안산 대부남동에 위치한 옥로주 체험장이 있는 곳. 1916년 일제강점기 시절 세수 확보를 위해 주세법이 도입되고 1920년대 초 가양주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집집마다 술을 빚어 제사상에 올리고 손님이 오면 내어주며 약으로도 술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그득하던 시절은 가가호호 술을 빚던 재료와 손맛도 다르기에 다양한 맛의 가양주를 맛볼 수 있기도 했다. 그러한 가양주는 전통이 끊겨 어느새 많이 사라져버렸지만 아직까지 후손들의 정성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개성 넘치는 명품 전통주로 통하는 곳도 많다. 그중 우리가 찾은 곳은 유씨 가문의 술, 옥로주 전수관. 경기도 무형유산 12호로 지정된 옥로주 명인 유민자님의 대를 이어 아들이 전승 교육을 맡고 며느리가 명인의 뒤를 이으며 6대째 전승하고 있는 곳으로 체험장을 겸하고 있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전통주 소믈리에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전통주 덕후 더스틴 외사를 만났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가진 낯익은 얼굴 박성호 씨와 함께 말이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우. 저는 그 가양주를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갓 쓰고 도포를 입은 우리 그 한복을 입은 어르신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수염은 있으시네요. 수염은 그저께 깎았어요. 아, 깎았는데 이게 또 다시 나신 거예요? 원래 이 정도였는데 예. 촬영은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젊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더스틴 외사는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로 전통주의 다양성과 풍부한 향과 맛을 알리고 있는 인물로 유명하다.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한국 술이 좋아 아예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옮긴 지 벌써 20년째. 원래 공부하러 왔는데 네? 사실은 한국에서 술 없이 먹고 사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와서 술자리에 술은 배웠습니다, 사실은. 예. 그냥 우리는 형님도 조립병 소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부터 예. 시작해서는 예. 맛을 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뭐 다르게 색다른 거 있나? 예. 근데 막걸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그 금빛 있는 주전자의 동동주. 예, 동동주. 그거 찾을 때마다 야 진짜 귀한 술 찾았구나. 오.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 그래 20년 정도 이렇게 이어서 내려온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야, 아, 그 한국 술에 그냥 푹 빠지셨구나. 좋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평소 우리나라 소리와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그맨 박성호 씨도 지난 2021년 전통주 인터미디에이트 소믈리에 등급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초 지식을 넘어서 다양한 전통주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시음 능력을 요구하는 단계로 그는 평소 음식과 술의 매칭까지 고려하기를 즐긴다. 과연 옥로주가 뭐 어떻게 뭐 만들어지고 어떤 그 전통이 있는지 예, 한번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무 어떤 맛일까? 근데 지금은 향 여기 밥 지는 향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옥로주 맛을 보러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옥로주 전성교육사 정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식후명인 식호 전수자 고기령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서산유 씨의 가양주인 옥로주는 전통 증류식 소주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술. 전수관 한편엔 평생 옥로주 만들기에 헌신한 정재식 전승교육사의 어머니 유민자 명인의 모습도 보인다. 지금은 지병으로 자리에 누워 계시지만 옥로주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치성을 가졌지만 아들은 외가의 술을 전승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게 아들 정재식 전승교육사와 며느리인 고기련 명인은 어머니의 손때 묻은 도구들을 이용해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술을 빚고 있다. 제가 이제 6대이고 네. 저는 이제 어머님 그다음에 외조부님 유자 양자 기자. 예. 이 외조부님이 이제 1992년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이제 지정을 받으셨어요. 네. 예, 받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5대째. 예. 그다음에 제가 드디어 6대째 옥로주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술 네. 지금 꼬들밥이 준비됐는데 한번 가서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사실 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3, 4일 전부터 본격적인 정성이 들어간다. 특히 옥로주에는 율무가 들어가는데 3, 4일 전에 율무를 먼저 물에 불려두어야 한다. 이를 침지라고 하는데 율무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져야 후에 발효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린 율무는 거칠게 빻아 고두밥을 지을 때부터 쌀 위에 고루 뿌려 사용한다. 백미도 침지 과정을 거치기는 마찬가지다. 깨끗이 씻은 쌀은 하룻밤 불리고 불린 쌀은 30분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준다. 이 밖에도 누룩, 1시간 정도 물을 끓여서 식혀놓은 용수, 성형에 필요한 누룩틀, 그리고 깨끗한 면포가 필요하며 항아리는 열탕 소독을 해둔다. 술을 빚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은 고두밥 짓기다. 고두밥은 전통주를 만들 때 누룩과 함께 발효시키기 위한 기본 재료다. 깨끗이 씻어 불린 쌀을 면포에 고루 펴 올려 온도가 골고루 스밀 수 있게 하고 그 위에 거칠게 빻은 율무를 뿌린다. 보통은 보리나 깨 등을 사용해서 소주를 만드는데 유씨 가문은 율무를 넣어 부드럽고 감칠맛이 도는 소주, 옥로주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제 준비된 쌀을 고온에서 쪄내야 한다. 물을 많이 넣지 않고 고온에서 찌기 때문에 고두밥은 일반 밥보다 단단하고 수분이 적다. 이렇게 고두밥을 짓는 이유는 쌀이 꼬들꼬들하게 쪄진 상태여야 누룩 속의 효모가 잘 작용하여 술의 발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유,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요, 지금 이제 고두밥이 지어졌는데, 고두밥이 이제 펼쳐져 이제 식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룩, 그 수곡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사이바해가지고 치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술을 담을 겁니다. 네, 그 과정이에요. 옥로주를 만들기 위한 첫 그 관문인가요? 네, 밑술 담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단계군요. 그럼요. 네. 고두밥이 지금 잘 완성이 됐나요? 네네. 고두밥 돼서 지금 이제 그 뜸 들이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펼쳐가지고요. 이게 지금 위에 여기 있는 게 율무입니다. 아, 위에 율무? 예. 근데 이거 율무도 너무 가늘게 분사하면은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칠게 율무를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선생님. 통으로 하는 거 아니라. 네. 네. 아, 저도 통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 펼쳐. 네, 고두밥이 잘 됐네요. 잘된 고두밥은 손으로 쥐었을 때 밥알이 묻어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완성된 고두밥은 손을 밥 밑으로 넣어 뒤집으면서
밥알이 뭉개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잘 펼쳐 식힌다. 냉각 과정이다. 고두밥을 식히면 과도한 수분이 증발하여 질감이 적당히 유지되고 균일한 발효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너무 뜨거우면 효모가 과열되어 사멸하기도 하고 또 고온에서 발효가 시작되더라도 이럴 경우 특정 부분에서만 발효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손등에 올려놨었는데 이건 어떤? 이게 너무 식어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 그 시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손등에 올려서 이 온도를 어떤 적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뜨겁지 않은 정도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수국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 넣고 이제 치대기를 시작합니다. 수국에 섞은 고두밥은 이제 밥알에 누룩이 촘촘히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잘 치대주어야 한다. 적당한 힘으로 고두밥이 으깨지지 않도록 팔에 힘을 빼고 치대다 보면 고두밥과 수국이 어우러져 잘 먹었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온다. 이거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좋아요. 예. 여기 항아리를 왼손으로 잡으시고요. 이쪽으로 당기시면서 서양식으로 말하면 반죽할 때? 네네, 요렇게 돌려가면서 네. 하다 보면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손목은 손을 스텝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손날로. 자연스럽게. 우리 태권도에서도 보면 손날치기라고 있어요. 손날치기. 여기 밑술치기, 여기는 손알치기. 손날치기. 근데 지금 뭐 더스틴이 요리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요리도 잘하고 해가지고 느낌이 어때요? 고두밥 만질 때랑 어떤가요? 고두밥 때랑 지금이랑 감을 조금 더, 느끼셔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쫀득쫀득해졌어요. 아까는 좀 단단하고 네네. 이제는 조금 더 쫀득쫀득해졌어요. 부드럽고 느낌 자체가 그렇죠? 네네. 이제 이러면 이제 된 겁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지금 열탕소독한 항아리에다가 네. 이제 부어 넣을 겁니다. 네.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네. 옆에 튀기면 안 돼요. 벽에요? 항아리 안쪽으로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잡균이 거기 안에 들러붙기 쉽기 때문에 그게 조심해서 벽에 있는 잡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 선생님 이거는 바로 뚜껑을 안 닫고 이 천으로 먼저 막음을 하나요? 네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잡균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면포로 한번 싸서 이렇게 두르고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제 앞으로 5일 후면 밑술이 완성될 것이다. 밑술의 또 다른 이름은 주모, 술의 어머니라는 뜻. 이러한 밑술은 술을 만들 때 처음으로 발효시키는 기본 술을 의미하는데 조석으로 뚜껑을 열어 소독한 주걱으로 저어주어야 한다. 효모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뚜껑을 열 때마다 구수하고 향긋한 향기와 함께 보글보글 술이 익어가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선생님 이제 어떤 작업이 덧술입니다. 덧술? 예. 이제 밑술이 된 술이 잘 익었지 않겠어요? 네. 예. 이제 더합니다. 뭘? 고두밥. 고두밥. 예. 잘 방냉해서 식혀서 여기다 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술론을 이제 붓고 잘 치대기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 그리고 이제 벽이 안 먹게.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함지박 굉장히 멋진데요? 이거 예전부터 이 근데 문제가 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예. 벌레 아무래도 벌레 사이즈 세월을 것 같은데? 예, 세월을 피해갈 수가 없네요. 이 함지박도. 예. 한번 펼쳐볼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유물. 율무입니다. 네. 우리 술은 옥노주는 율무가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쌀 어떻게 방냉을 해 뜨끈뜨끈하죠. 네네. 잘 섞어줘야 되죠? 이게 이제 균일하게 식어야 됩니다. 방냉이 돼야 돼요. 한 20도 정도인데 손등에다 이렇게 딱 올려서 아유 뜨거 정도는 안 되고 미지근한 따뜻하다 정도. 밑술과 마찬가지로 덧술을 할 때도 작업 방식은 동일하다. 율무를 넣어 고두밥을 짓고 방냉을 하여
발효가 잘 된 미술에 추가된 재료를 넣는 것이 덧술 과정이다. 야, 확실히 조금 식은 다음에 이게 만져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밥알 하나 하나의 어떤 그 정체성이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꼬두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햇반을 사서 이제 넣어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햇반 아니면 그 팽화미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번데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사서 술도 한 번씩은 집에서는 해보고는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베스트 방법은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쌀은 이제 알파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쌀로 돌아갑니다.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평화미 같은 경우에는 베타예요. 뭐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긴 거에 가루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술 맛이 아무래도 돌아올 수 없지 않을까. 아, 진짜 확실히 이제 술과 온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없는 관계입니다. 예. 피와 살입니다. 아담과 이브군요. 그래요? 거기서도 아담 이브가 나옵니까? 벌써 개봉을 살짝 했는데 향이 안 그래도 누룩은 밀이잖아요. 예. 근데 발효는 처음에 들어가서 시작할 때 이 향이 청사과. 예, 발효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둥그럽게 약간 과일 바구니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표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 예. 한번 넣어보시죠. 이미 발효된 미술에 추가 재료를 넣어 다시 발효시키는 단계를 덧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술과 덧술 두 번 발효하는 방식을 이양주라고 한다. 이양주라는 이름도 두 번 빚는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덧술을 통해 추가된 당분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술의 맛과 향이 더욱 깊고 풍부해진다. 지금 이게 이제 용수인데요. 네. 이 용수는 저희들은 이제 백탕, 끓인 물입니다. 자, 이 백탕은 균이 없겠죠. 예, 끓였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자, 위에 꼬두밥 알이 잘 풀어지게끔만, 그리고 이게 뭉개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죠. 온전하게. 어떤 거는 온전하고 어떤 거는 빠개졌다. 예. 그러면 둘이 그 분해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효되는 게 틀리죠. 예, 발효 시간이 틀리집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빨리 조기 졸업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이제 대학교를 빨리 가겠죠. 네, 대학교를 빨리 가. 지금 이미 제가 이거 이렇게 치대고 있는 상태인데도 조금 이게 팔을 움직일 때마다 이 향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밑술부터 시작해서 덧술인데 어느 정도 보관해야 돼요? 원래는 한 5일 정도 해야 되는데 덧술. 덧술은 적어도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해야 됩니다. 덧술까지 모두 발효가 끝났다면 술과 술지개미를 분리하는 체주의 단계를 거친다. 술독에서 발효가 끝난 술을 망이나 천을 통해 맑은 술만 채취한다. 걸러내는 방식은 중력에 의한 자연 여가와 눌러서 짜내는 방식이 있는데 떨어져 내리는 술이 이양주다. 바로 마실 수 있으며 이 술이 맑게 걸러지면 약주가 된다.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는 별도로 모아 다른 요리나 음식의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발효 과정에서 영양소가 풍부해져 김치나 된장찌개, 쿠키나 빵 등 발효 음식에 넣으면 독특한 풍미를 더해준다. 이양주를 거르고 3일 후 3일의 숙성 기간을 거쳐 증류를 준비한다. 토고리에 붙일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반죽으로 솥과 토고리의 틈새를 막아 밀봉한다. 틈새나 연결 부위에서 증기가 새어나가면 알코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을 지펴 술이 든 솥을 가열하면 증류가 시작된다.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알코올을 분리하는 원리다. 알코올의 끓는 점은 물보다 낮은 약 78.5도이기 때문에 술을 가열하면 알코올이 먼저 증기로 변해 상단부에 도달하는데 토고리 위쪽에 부어주는 냉각수와 닿으며 차가운 액체 상태가 되어 대롱을 타고 흐르게 된다. 너무 독한 초유는 쓰지 못한다. 1시간 20분 정도 경과하면 도수가 떨어진 술이 이슬처럼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맛은 풍미가 깊고 환하다. 글쎄 저는 외조부님이나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는 고주리에서 술이 떨어질 때 마치 옥구슬처럼 투명하게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노주라는 명칭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조선왕 순조 때,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됐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증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몽골로부터 들어온 증류주는 소주의 원형이 되었고 처음엔 군사들이 즐겼으나 점차 대중화되며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귀족과 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술로 자리 잡았다. 자, 드디어 이제 덧술을 증류를 해서 이제 나온 어떤 결과물인데요. 이 네 항아리 중에 2015년도에 네. 증류한 술이 있습니다. 2015년. 그럼 몇 년 됐죠? 사실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9년? 예, 10년.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순번을 여기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냥 맛을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향을 맡아보시고. 만만치 않죠? 저는 순서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역시 소믈리에라서 틀리십니다. 네, 목이 타죠? 네. 지금 이제 완전 한국인이 된 게 글쎄요. 홍익 인간이 됐어요. 아, 예. 원래 백인이었지만 홍익. 지금 홍인까지 조금 있으면 보라색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색. 보라보라. 보라돌이.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자, 하나, 둘, 셋. 2번! 꽝입니다. 우와! 3번이 정답입니다. 우와! 예. 경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홧김에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홧김에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스틴? 술의 근본이 되는 과정은 단연 누룩 만들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전통 술 빚기에서 누룩은 효모와 곰팡이가 결합하여 생성된 발효제로 주류의 알코올과 맛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옥로주에 들어가는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곱게 빻은 율무, 씻어 말린 약수, 굵게 빻은 통밀, 물을 끓여서 식혀놓은 용수와 누룩틀, 면포를 준비한다. 발효를 통해 다양한 맛과 향을 생성하여 술의 품질을 높이는 누룩.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술빚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누룩을 빚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버물러서 이제 틀에 성형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율무를 네. 사입하겠습니다. 네. 밀과 율무의 비율은 3대 1로 넣고 용수를 부어 수율을 맞춘다. 누룩 반죽에 수분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잘 비벼준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균이랍니다. 이후 부드럽게 다듬어진 약숙을 넣는데 약숙을 넣음으로써 따뜻한 성분과 좋은 향을 더하고 벌레도 덜 생기게 하며 수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 향 한번. 뭐 하나 버리는 게 없습니다. 향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좋네요. 이게 진짜 마치 정말 한국의 그 전통 그 스멜. 전통 스멜이네요. 그죠? 전통 스멜. 예전에 그 고흐가 주로 마셨다는 그 압생트라는 그 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쑥을 주 원료로 했다는. 같은 과인데 비슷하게는 굉장히 맞아요? 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쑥과 삼촌. 이 쑥 향이 워낙 또 좋으니까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쑥은 먹고 훅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막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약숙을 넣고 잘 버무려진 밀과 율무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2시간 동안 면포를 씌워두었다가 다시 젖은 면포를 깐 틀에 넣어 가장자리부터 꾹꾹 눌러 담아 성형한다. 성형을 마친 누룩은 면포로 꽈리를 틀어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 깨끗한 천을 깐 후 발 뒤꿈치를 이용해 1시간 정도 단단하게 밟아준다. 단단하게 밟아야 곰팡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골고루 균일하게 피게 돼요. 근데 이제 단단하게 밟지 않으면 곰팡이가 어느 쪽은 쉽게 피고 어느 쪽은 사멸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좋은 곰팡이가 나오지 않고요. 썩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단단하게 밟을수록 좋은 곰팡이, 백색, 황색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 누룩은 어떻게 잘 밟으셨어요? 네. 1시간 동안 정말 네. 뺑뺑 돌았습니다. 네. 이게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누룩이 완성된 누룩인데 오늘 아까 너무 아쉬워서 퀴즈를 다시 한번 내려고 하는데 이 누룩 중에 가장 오래된 누룩은 뭘까요?인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먹기도 좋고 이쁜 떡이 맛도 좋다.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모양이 예쁜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네, 아까 우리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백곡균 많이 펴야는 술은 맛있게 나온다고 하셔서 여기 우리 눈에서 백곡균은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또 여기 흑곡균 여기는 이 초록색 있는 애는 술에 담그면 많이 여기 이것도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는 여기 보이시죠? 예. 얘는 우리 원하는 곰팡이 아니라서 얘는 술에 들어가면 약간 젖은 게 냄새 생길 수도 있고. 정하셨습니까? 정했습니다. 아, 네. 찍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야.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절제게는 내렸던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미 이게 지금 작년에 띄운 누룩입니다. 예. 모양도 예쁘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예. 잘 띄워졌습니다. 누가 띄웠는지 몰라도. 두 분 다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는 뿌듯한 게
혹시라도 어느 한 분이 경품을 차지했으면 싶었는데 두 분 다 동시에 이걸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솔직히 예. 누룩은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만드는 거. 예. 그거 상태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할인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분포를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뭐 백곡균이나 한곡균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좀 백곡균, 흑곡균, 뭐 한곡균 이 세 가지 균은 아닌 것 같죠? 네. 예, 그렇지만 장애 날 것 같아서 걱정. 장내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심하게 술을 만들 때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면 머리가 빠집니다. 뭐지? 걱정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잘 보시면 머리숱이 없습니다. 술맛뿐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한층 젊은 세대들과 공감하고 있는 전통주. 옥로주 또한 정제식 교육사의 손길로 더 실용적이고 멋스럽게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전통주는 과하주, 청주, 온더락, 하이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저희가 옥로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과하주라고 해서 여름에 먹는 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옥로주를 만들고 나서 이제 청주로 만들었던 이거를 먼저 맛을 보실 거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옥로주를 활용한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이볼을 만들어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이볼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과하주부터 한번 맛을 네. 한번 볼까요? 이거 예전에 다른 나라 보면 스페인에서 쉐리 있죠. 포르투갈에서 포트 와인 있는 것처럼 이거 한 포트 와인 쉐리는 한 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방법인데 네. 냉장고 없으니까 예. 술은 이동하면서 술이 맛이 가요. 그렇죠. 근데 냉장 보관 못 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억지로 증류주 부어버리면 도수 높이고는 영국에서 인도까지, 인도에서 어디까지는 술은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생겼어요. 근데 한국은 놀리겠지만 한국에서 500년 이상 한 6, 700년 전까지 과하주 내려왔던 역사예요. 거의 지금 간만 안 썼을 이거 다 편집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간만 안 썼다 뿐이지 거의 지금 선비입니다, 선비. 네. 예. 너무 말을 잘하셔서. 어때요? 향에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죠. 발효 다 되는데 이제 당은 없는 상황에서 증류주 부어버리면 도수 높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나와요. 내가 보기로는 이 과하주 거의 발효 끝날 때 증류주는 부었을 것 같습니다. 향이 좋네요. 저는 그 느낌이 약간 그 화이트 와인 그런 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주 네. 청주 한번 맛보시면 되세요. 한번. 어떤 게 더 나으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형님은요? 저는 이게 약간 누룩 스틸 네. 살짝 혀를 훔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술이 좀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청주가 더 좋을 것 같고 왠지 오늘은 그냥 상큼하게 뭔가 그 시작하는 분위기 웰컴 어떤 주로 저 과하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미 있는 술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과하주도 산미는 중심 좀 아름답게 잡으려면 쉬운 작업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산미랑 감칠맛과 또 미네랄은 뒤에서 뚝 떨어져요. 깨끗하게. 이 모양은 너무 이뻐서 과하주도 산미는 톡 쏘는 편 너무 길게 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청주랑 과하주. 저는 과하주. 아, 과하주. 성격이 다르네. 역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예. 제가 준비한 이 옥로주 하이볼은요. 뭐 사실
많은 또 재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제일 심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미자가 살짝 거들 뿐이지 옥루주의 맛을 해치지 않게끔 그냥 옆에서 서브, 조연의 역할 뭐 이런 정도만 하게끔 했습니다. 네. 오미자에 살짝 근데 진하게네. 네, 거들 뿐. 예, 그죠? 아 이게 뭐지? 예. 있는지 없는지. 근데 살짝 있어요. 왜 스파이시한? 야 누구야? 오미자. 이미자가 아니야? 오미자.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취향에 따라서 오미자를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양을 좀 더 늘리면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깔도 핑크고. 예. 네. 저는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맛보시고 평가는 냉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만드는 거 처음이니까. 지금 저희가 실험용 생주가 네. 되는 그럼 건가요? 먼저 드셔보시고 볼 수 있으면 저도 맛보겠습니다. 매운맛이 신의 한 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비주얼은 약간 그 대학 MT나 이렇게 갔을 때 벌칙 같이 생겼는데. 신발에 넣고.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감사합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약간 서양의 약간 멕시코랑 약간 한국의 퓨전 같은 그런 좀 중독성 있는 맛이라서 좀 육로 좀 도전할 만한 그런 레시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미자 하이볼을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이것은 육미자입니다. 맛이 6가지가 나요. 육미. 아니 난 매운맛이 마지막에 잡아주는 거 자체가 난 너무 신선해. 술을 먹는데 맵다? 너무 신선한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일단 전통주랑 다른 술이랑 이제 섞는 거잖아요. 그 박성호 씨께서 만드신 오미자도 어떻게 보면 전통인데 전통주랑 전통이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익숙한 맛이었고 부담 없이 먹기에는 좋았던 맛이었었어요. 그 더스틴 씨 거는요? 제가 외국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분 거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만큼 아주 생소한 맛이었고 근데도 이제 매운 맛이 한국적이기 때문에 좀 정서랑 좀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독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주 체험을 마친 성호 씨와 더스틴 씨. 그냥 헤어질 리 없다. 이 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 이번엔 술에 어울리는 안주를 찾아왔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게 몇 도죠? 45도. 우리 그때 온기에서 맛을 봤던 술은 한 78도까지는 그 원액은 맛을 봤는데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구수하면서 고소하면서 맞아요. 45도도 요거 45도. 45도 술이거든요. 여기에 좀 어울릴 만한 안주가 있을까 하고. 딱 어울리는 안주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제가 서둘러서 만들어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드려 볼게요. 어떤 음식으로 할 생각 있으세요? 이거는 원래 알고 있던 술이긴 한데 좀 이렇게 쑥이 좀 살짝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나물을 이용한 그 연어 요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도수가 높은 술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예. 그것도 한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냉제육이라고 해서 앞다리살을 그 수육처럼 삶아서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감은 편육 같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데 또 오히려 독주들은 맛이 다양한 안주보다는 그렇죠. 더 간단하게 맞습니다.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네. 음식들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술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드릴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는 정말 하셔도 돼요. 아, 좋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한 잔은 따로 맛볼 수 있게 준비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특별히 오늘은 좀 한 잔 같이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예. 술과 안주는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라면 독주의 강한 맛을 상쇄시켜 술의 부드러운 맛을 끌어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제는 좀 더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또 SNS도 많이 활발하게 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예전만큼 벽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원래 독주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향이 처음에 맡았을 때 그 향도 너무 좋았고요. 제 입에서 좀 고급진 위스키를 먹었을 때 그 잔향이 굉장히 남아있는 것처럼 제 입에도 지금 그 옥로주의 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맛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자, 이 병은 딱 따르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취하지만 또 금방 또 깨더라고요. 아니, 술 취한 느낌은 굉장히 깔끔해요. 예, 약간 막 푹 빠지는 이 술 취한 느낌 아니라 정신이 이런 느낌 아니라 그냥 술은 제대로 이거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혼자서 먹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도 드셨고 우리가 이제 또 옥로주를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또 계신 다른 분들한테 이 맛을 한번 평가받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실례 아니지만 왜냐면 여기 술은 셀렉션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코끼 안 맞는 거 우린 고맙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혹시 가서. 실례 아니면 네, 제가 한번 네. 가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된다고 했을까? 어느새 자진의 옥로주를 함께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다. 아, 일단 잠깐 입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향이 좀 너무 좋은? 그래요? 네. 예. 보통 이제 이 정도 뒀으면 위스키 생각하고 네. 완전 독주 생각했는데 네.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 일단 맛을 한번 짠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워낙 또 술도 좋아했지만서도 우리 그 술을 한번 깊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그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술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좀 기껏 해봐야 뭐 알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뭐 홍주, 안동소주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야 우리 술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한 200개가 넘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각자의 개성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발효 관심 있으니까 술을 한번 집에서 담겨볼까? 네, 그거부터 막걸리 한번 담겨보고 맛을 보고 두세 번씩 했는데 할 때마다 레시피마다 또 다르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손으로 담긴 술은 그냥 대충만 만들 수는 있죠, 사실은. 애매처니까. 근데 나보다 프로로 만드는 분의 손맛은 어떨까 해서 그런 궁금한 점부터 시작해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사랑은 깊이 빠져서 이 길로 이어서는 들어왔습니다. 저는 꼭 옥로주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가 전통이라는 말을 하기에 좀 미안한 세대를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을 경험한 세대라서 어렸을 적에 분명히 뭐 할머니가 이제 집에서 만드는 술이 그런 걸 보고 이제 자란 세대인데 저희 자녀들한테는 그거를 건네주지를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좀 늦었지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잘 만들고 일으켜서 세계인들도 맛보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고급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옥로주 전수 교육생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옥로주를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옥로주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뭐 저 같은 젊은 세대나 기성 세대에서도 많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옥로주를 이용하거나 전통술을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같이 기획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술을 빚으면서 항상 느껴왔던 게 정말 그 조상님들의 그 풍류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빚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과정들이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후손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술 자체도 똑같은 맛, 똑같은 향이 없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에 맞는 술, 우리 결혼도 자기랑 맞는 짝과 결혼을 하듯이 이 술도 분명히 우리 술 중에서도 나랑 정말 궁합이 맞는 이제 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이런 술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뭐 그런 술로 계속 뭐 찾는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전통주. 그 고유한 맛과 이야기가 더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오늘. 세계화를 향한 도전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흥해라 우리 술. 우리 술 사랑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Like fire in my veins, you're my ecstasy. You're my ecstasy.